현대차 오래 들고 계신 분들 지금 막 팔고 싶어서 그렇죠. 건질건질하죠. 네. 근데 이제 판도가 바뀌었다. 자동차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로봇을 하는 거거든요. CES에서 가장 스타 기업이 현대차가 됐죠. 놀랄만한 현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으로의 재료의 확장 딱 드러나 있는 회사들이 한 두세 개 있고요. 현대위아, 현대오토웨버인데요.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현대위아냐 현대오토웨버냐. 직접 일을 수행하는 기업은 탄력도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 때 탄력 좋습니다. 이제 20만 원대가 삼성전자로 따지면 5만 원대. 5만 원, 6만 원 세매일 때 그 모습인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자리는 한 삼성전자가 한 7, 8만 원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다 팔고 싶어 할 때 그렇죠. 현대차 오래 들고 계신 분들 지금 막 팔고 싶어서 그렇죠. 건질건질하죠. 네. 근데 이제 판도가 바뀌었다. 제가 자동차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로봇을 하는 거거든요. 전 로봇 관련주 되게 올해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왜 그러냐면 너무 심하게 올랐다. 일반적인 로봇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죠. 예. 네. 근데 현대차를 물어보면 왜 테슬라랑 사업 구조가 똑같아지고 있는데 왜 반영을 안 해줄까? 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CES에서 가장 스타 기업이 현대차가 됐죠. 로봇 관련된 혁신상도 받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보여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제 그룹의 구도를 만든 게 중요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설계를 하고 개량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은 현대차가 하고 로봇을 그 다음에 그 로봇을 사용하고 자기가 그 다음에 그 학습시키는 것도 현대차가 하고 공장에서 메가플랜트에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에서 쓰면 우리나라 노조 때문에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먼저 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 이제 신입사원 안 뽑고 있거든요. 현대차에서. 그러면 나가실 때마다 로봇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8년부터 대규모 양산한다고 얘기했는데 28년이면 이제 꼴랑 2년 남았죠. 2년도 안 남았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심플하게 만들어서 네. 또 기능도 딱 그 현장에 투입하기 좋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상용화가 더 빠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토탈해서 학습은 현대차가 시키는데 이거 생산 기획부터 마지막 사후 관리까지는 다 현대 오토웨버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지금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대량 양산 버전을 공개하면서 지금 화두가 된 거고 이번에 그 다음에 아틀라스를 이제 제조 현장에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고 연 3만 개 만든다고 합니다. 28년부터. 그럼 이제 그 안에 부품은 이제 액추에이터 얘기 나왔었잖아요. 현대모비스에서 28년 양산이거든요. 딱 여기 양산 시기와 겹칩니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액추에이터 양산 얘기는 이제 양산은 거기 부품은 현대모비스가 담당을 하는 걸로 보이고 26년 8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설비를 가동한다. 공장에서 이제 일 시켜 보면서 이제 생산 라인에서 실제로 일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지금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인데 두뇌를 담당할 게 없어서 이거를 원래 관계가 좋았던 구글의 딥마인드를 갖다 쓰겠다.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도 좋죠. 예, 본인들은 데이터를 또 모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딥마인드를 활용한다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남의 거 갖다 써서라도 하겠다. 여기 지금 엔비디아와 협업하기로 하면서 그것도 이제 해결을 한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뭐 벤츠와 뭐 엔비디아가 협업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시스템 이름이 나왔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 시스템을 가지고 현대차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제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 학습할 수 있는 그거 그 안에서 구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노가다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오히려 이제 이거를 또 상용화를 또 빨리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율주행도 빨리 따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현대차가 로봇이랑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뒤쳐져 있던 부분들을 구글이랑 엔비디아를 통해서 커버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랑 지금 이쪽 하는 거가 알파마요, 예, 그러니까 마요네즈 같은 예, 알파마요가 이게 칩이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래서 자료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정제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얼마나 학습을 빨리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동안 테슬라가 이제 그 테슬라 노가다로 이제 다 찍어가지고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거를 예. 여기는 노가다 안 하고 하겠다. 예. 잘 붙이면 현대차가 엔비디아, 그러니까 테슬라와 비슷한 궤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죠. 그러니까 기대는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네. 전 세계에서 자동차 점유율이 2위예요. 1위가 도요타고 2위가 우리나라고 3위가 이제 폭스바겐인데 그러면 2위가 될 거라는 건 알았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2위가 된 회사를 이렇게 홀드해도 될까요? 라고 보면 현대차를 너무 저평가했다. 물론 지배구조 개편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남아 있긴 한데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는 글로비스도 같이 봐야죠. 글로비스도 요즘 주가가 좋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한 11.4%가 갖고 있는데 또 한 번 업사이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언제 할 거냐. 지금 오늘 또 문제가 됐던 거는 이게 뭐 간부 쪽 현대차 간부 중에 한 분이 뭐 조만간에 할 것처럼 막 얘기를 해서 기사화가 됐는데 조만간에 시일이 정해지겠죠. 그 정해지면 또 관련주라고 해서 결국 현대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제 글로비스도 그렇고 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 현대차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팔아야 돼 요거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드, 없는 분들은 매수. 지금 이제 자동차 제조로만 보면은 지금 밸류가 적당할 수도 있는데 한 6, 7배 PER로 받으면 맞는데 지금 이제 한 7배 좀 넘었거든요. 근데 10배 준다고 뭐라 할까요? 로봇을 만드는데 지금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중에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피어밴드라는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테슬라랑 비교해야죠. 예, 그럼 테슬라밖에 비교군이 없어요. 테슬라는 PER이 80배인가 그래요. 그럼 이제 거기랑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네. 이제 기술력하고 우리나라가 뭘 믿냐면 따라가는 건 제일 잘 따라갑니다.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2등으로서의 자리매김은 충분히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미국에서 돌리는 거잖아요. 다. 메가플랜트에서 다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관세 이슈도 메가플랜트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다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 자체도. 물론 이제 자동차로 돈 버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꼭지 피크아웃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로봇 밸류를 어떻게 주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이 계산을 이 3만 대를 양산해서 자기들이 써도 되는 거죠. 다. 그러니까 모비스도 가겠죠. 부품 때문에 갈 텐데 먼저 올랐고 잘 안 빠졌어요. 현대모비스는. 근데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의성 부회장한테 불리합니다. 오히려 글로비스는 올라가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글로비스가 네. 조금 더 탄력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거의 품절주예요. 글로비스가. 정의선 부회장이랑 국민연금 합치면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유통 물량이 거의 없죠. 그럼 10% 가지고 가격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비스, 그다음에 모비스, 오토에버도 정의선 부회장 지분이 많습니다. 7.9%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탑픽은 현대차인데 그다음에 글로비스, 오토에버도 여기서 조정만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쪽도 탄력은 있다. 그쪽은 트레이딩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재료에 그 뉴스에 팔아라는 네.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번 CES를 이제 TV로 보면서 이번 로봇 그 출시하고 시연하면서 이게 고점이 되면서 주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방송을 봤었거든요. 네. 대단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놀랬습니다. 저는 전통적으로 로봇 산업이 그 한 단계 앞서가는 국가라고 한다면 미국이나 중국 정도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기업입니다. 지분을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번에 그 출전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로봇들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컸었는데 뭐 당연히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월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소문에 사서 재료에 파는 게 그러니까 CES가 마감이 되고 보면 주가 조정을 받는 게 기본적인 주시장에서의 논리라고 본다면 이번 재료 뉴스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놀랄만한 현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으로의 재료의 재생산 확장 이 부분으로 판단하는 로봇에 대한 관점의 접근이 아닐까
CES가 기폭제가 된 걸로 해석을 합니다. 딱 드러나 있는 회사들이 한 두세 개 있고요. 현대 위아, 현대 오토웨버인데요.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현대 위아냐 현대 오토웨버냐. 그러니까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그룹사에서 솔루션이나 IT나 여러 가지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비슷한 회사로는 LG CNS라든가 또는 SK CNC라든가 또는 포스코 DX, 삼성 SDS 뭐 이런 회사들이 비슷한 그렇죠. 물리자동화 네, 네, 이런 네. 걸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 오토웨버는 뭐 자율주행이라는 이슈도 있고 로봇이라는 이슈도 있고 이런 사업부에 대해서 현대 그룹 내에서 전략적으로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점수로의 접근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사업부가 현대 위아가 이제 자동차 관련 부품을 만들면서 가장 큰 포지션이 공작기계 사업부였거든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 근데 공작기기를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사업부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추진한 게 로봇 사업부, 자동화 사업부, 자율주행 사업부. 요쪽의 사업부를 신설하면서 이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현대 위아가 로봇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예. 그러니까 현대 오토웨버가 전략적인 두뇌 역할을 하면서 어떤 그 지시를 하는 역할의 그 형태라면 직접 일을 수행하는 기업은 현대 위아가 되는 형태로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위아가 이제 기존의 사업을 추진했던 게 방산 쪽에 그 포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포신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근데 방산 쪽으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예. 이 부분도 사업부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산 로봇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건 것 같습니다. 상한가를 쳤는데 그때 동일하게 현대 위아도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때도 예, 자율주행 예. 모멘텀으로 이제 그 움직였는데 탄력도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움직일 때 탄력 좋습니다. 포스코 그룹 내에서 어차피 그 그룹사에서 물류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포스코 DX가 로봇 관련 쪽으로 급등하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음. 그런 맥락점으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만도가 굉장히 탄력적이고 주가 재료 가치가 이제 많이 반응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분할 관련해서 이슈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맞아요. 한번 데미지를 입고 난 뒤부터는 주가의 움직임이 좀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특성 자체가 물론 반려하긴 했습니다. 분할한다는 측면에서 반려하긴 했는데 이러한 이슈적 부각에서 한번 데미지를 입고 나니까 주가가 그렇게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현상들은 보여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로봇주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해 로봇주의 강세 배경을 이끌었던 종목 로보티즈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클로봇이고요. 이게 1세대라 지난해부터 따져보면 1세대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세대로 지난해 9월부터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었던 로봇주는 계열사, 관계사가 연관되어 있는 현대모백스라든가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9월부터 주가가 세게 올라가는 형태들을 네. 보여줬어요. 그리고 12월부터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들은 그 로봇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로봇 관련주였어요. 계양전기 같은 종목. 조그만 회사들 맞아요. 네, 뭐 KH바텍도 최근에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3세대였었고요. 최근이 아니죠. 어제 오늘 사이에서 맞아요. 네. 4세대 로봇주들이 움직인 로봇주가 뭐냐면 안 움직였던 로봇주. 엔젤 로보틱스라든가 뭐 그동안 전혀 주가의 반응도를 보이지 않았던 로봇주들이 뭐 TX라든가 나우 로보틱스 같은 뭐 나오는 이제 재료가 있긴 하지만 안 움직인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 종목까지 움직인 거거든요.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순환매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확산세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해석을 해볼 때 대표주 아까 제가 1세대 대표주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보티즈, 클로봇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오늘 장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11월 말쯤에 고점 찍고 조정받고 오늘 반등입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보면 이 흐름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상승 추세로. 그러면 로봇주의 순환매 차원에서 한 바퀴가 다 돌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1세대로 전환되는 과정이 바로 즉시로 가기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존의 로봇주에 대해서는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의사결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지켜보다 로봇주 언제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국내 로봇 산업의 글로벌
기준으로 판단해서 뭐 파이라고 할까요? 위치라고 판단해 보게 되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중국 제외하고 예. 가장 그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회사가 일본의 화낙이라는 회사가 뭐 부품주 휴머노이드들이 양산이 안 됐으니까 네, 네. 부품 관련주 중에서 화낙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로봇주가 HD 현대 로보틱스입니다. 이제 비상장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주가 다시 화랑하면서 꽃을 피우는 시점이 HD 현대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시점이거든요. 올해 상장할 겁니다. 그런데 상장 시점을 전반기에 그러니까 1분기에 아마 상장 심사를 할 것 같고요. 2, 3분기에 상장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 5, 6, 7, 8월 정도에 HD 현대 로보틱스가 상장한다는 가정에서 보게 되면 그 전 단계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요 흐름에서 로봇주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구간일 것 같거든요. 좋은 정보 주셨네. 네, 그래서 1, 2, 3월은 좀 이렇게 정체된 흐름이고 네. 4, 5, 6에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보는 흐름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올해 아마 상장이 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로봇주의 상장 이슈가 로봇주의 다시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